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때에 이어 2기 때 다시 꺼내든 핵심 공약, 바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입니다. 현재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 미국이 내보내는 추방자들을 받아달라, 이런 요청을 여러 국가들에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됐던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의 수십 개 국가입니다. 이 중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나라 그리고 거부한 나라들이 생겨났고, 특히 거부한 나라는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 이슈가 단순히 미국의 이민자 추방 문제라는 국내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일까요? 국제 이슈의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백에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말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는 이민자 추방 대상 제3국 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바하마,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그리고 파나마, 그레나다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 리스트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58개국 이상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 외교적인 협의를 타진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하나씩 공개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고요. 그 사실을 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장관은 현재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인 추방자를 아프리카 국가들이 받아들이도록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부는 감옥에서 막 풀려난 상태다. 나이지리아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 추방자들을 받아들이도록 나이지리아에 압력을 가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또 입국 비자도 3개월 단수 비자로 제한을 했는데요. 이 장관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추방자 수용 거부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도 있습니다. 남아공의 외교 소식통은요, 미국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그러니까 추방된 범죄자들이 남아공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 남아공의 수용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이들을 남아공 국경 인근의 에스와티니에 보낸 것은 국가 안보를 겨냥한 도발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또 다른 남아공 정부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와티니의 취약한 국경과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남아공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추방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 외에도 지난해 12월 시점에 이미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하마 총리실은요,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로부터 이민자 수용 제안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직접 검토한 뒤에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런 요청을 수용할 자원이 전혀 없다. 총리의 최우선 순위는 바하마 국민들의 안전과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카리브해의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도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곳의 이민부 장관은요, 한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국제규범 위반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국 국경 안에 누가 거주할지를 결정할 주권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방적인 제3국 추방은 국제규범과 법적 기준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추방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미국에서 갱단 연루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인들을 포함한 다른 다양한 국적자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이들은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확장 중인 초대형 수용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이들 중에는 이민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착오로 미국 시민인 메릴랜드 남성이 함께 추방이 되면서 미국 민주당 의원들 의 반발과 또 의회 조사가 이어지기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엘살바도르와 함께 3국 협상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억류가 된 미국 국민 10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약 250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을 자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외에도 남수단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도 미국의 추방자 수용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4월 남수단은 콩고 국적자라는 이유로 한 인물의 입국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남수단 국민 전체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 남수단 정부는 곧바로 입장을 바꿔서 해당 인물의 입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 직후인 5월 미국은 8명의 이민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는데요. 남수단 당국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 line with its sovereign responsibilities and established procedur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outh Sudan received these individuals through the appropriate national institutions. 추방된 8명 중에서 남수단 국적자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쿠바,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베트남 출신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실제 자신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단지 수용이 가능한 제3국이라는 이유로 송환이 됐던 것입니다. 절차적 논란도 있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일시적으로 추방을 막았는데 이들 8명은 아프리카 지부티 미군 기지에 억류되기도 했는데 결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추방이 강행이 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들을 살인, 성범죄, 강도 등으로 유죄를 받은 야만적인 범죄자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남수단 추방은 미국의 법치와 안보의 승리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에 스와질랜드라고 불렸던 에스와티니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자 수용 요청을 실제로 받아들인 아프리카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미국은 베트남, 쿠바, 예멘, 자메이카, 라오스 국적자 5명을 이 에스와티니로 추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에스와티니 출신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체류한 적도 없었거든요. 에스와티니 정부 측은 유엔 산하의 국제 이주 기구 IOM과 협력을 해서 이들을 출신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와티니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We condemn that the bringing of hardcore convicts to our country to mix with our young convicts who still have a chance of to be rehabilitated. Why was them allowed to be what we can, if we can put inhuman, call it dumping sites of those people that the American government knew as unworthy to be in their own kind. We decry this, seeing that it happened. 이 외에도 야당의 국민연합민주운동은요,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이다 라고 하면서 에스와티니는 다른 나라가 버린 사람들을 처리하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연합도요, 이 협정은 주권과 존엄성이 무시가 된 정치적 거래이며 미국이 인권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사례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억 원의 현금 계약을 통해서 추방자 수용 및 수감 협정이 맺어진 바가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에스와티니에도 외교적 또는 재정적인 어떤 유인책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스와티니 정부 대변인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정 조건은 기밀이다,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나라들 혹은 비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베리아, 그리고 세네갈, 기니비사우, 가봉 등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공식 주제는 에너지, 안보 협력이었고요. 또 공개석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받을 만하다, 그리고 노벨평화상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 반대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뭇 화기애애한 대화들도 오고 갔는데요. 한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Le lauréat pour le prix Nobel de la paix, je ne vois pas d'objection. Sans être prétentieux, je pense que le président Trump le mérite pour les efforts déjà qu'il a fait pour la paix à travers le monde. Mais je peux garantir que la Mauritanie ne se présentera jamais pour s'opposer à ce que le président Trump soit le détenteur de ce prix-là. 이러한 화기애애한 장면이 펼쳐지기 전에 미국 당국이 문서 형태로 추방자 수용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미 당국이 보낸 그 문서를 보면 품위 있고 안전하고 또 즉각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미국이 보내는 이민자들을 잘 수용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힌 국가는 2곳인데요.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적은 없었다라고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고요. 이 라이베리아 대통령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망명 신청자들을 어디로 보내는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이 어떻게 기여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니비사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추방자 수용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정확히 입장을 내놓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 자체가 비공개이고 또 각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각 국가 사정과 또 이면적으로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용 검토가 자발적인 협력의 맥락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요. 아니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강요로도 비춰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어떤 단기적인 경제 또는 더 나아가 정치적 이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과 내부 불안정 등의 어떤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이건 단지 국경 통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 책임을 힘의 논리에 따라 재편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분명한 자신의 공약 이행이자 또 국내 지지층에게는 미국의 안전과 질서 회복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적지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추방의 방식과 또 그 대상 국가들에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이민자를 제3국으로 보낼 때 박해나 고문 위험이 없는 국가 그리고 인권 보장을 위한 어떤 외교적인 확약이 있는 국가에 한정을 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법, 특히 UN 고문 방지 협약 그리고 난민 협약 등에 규정된 일종의 원칙이었는데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송환 금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또 난민 협약 제33조 역시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추방자들을 수용한 국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을 수용할 국가들이 안전한 제3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지 인권 그리고 치안 상황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까지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검찰은 자국인 구금자들 250여 명이 엘살바도르에서 성적 학대와 구타 등 인권 유린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신고가 123건 접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남수단 정부가 추방자들에게 고문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보장을 했다고 밝혔지만 변호인들은 이들이 남수단으로 보내지면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요, 올해 7월 공식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신속 추방 제도는 이민법원 심리나 또 판사 앞에서 출두 없이 짧으면 하루만 해도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강제 송환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은 고문, 강제 실종 등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곳으로는 누구도 송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제3국 신속 추방 정책의 재개를 허용하니까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이 이번 결정은 수천 명을 고문과 죽음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정부는 법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으며 사전 통지나 변론의 기회 없이 누구든 어디로든 추방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분명히 밝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 국내 정치적으로는 성과로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인권 보호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 국제사회 내의 약소국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서 어떤 내부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편에도 저희 뒷백에 대해서 다양한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특히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꼭 이번 편이 아니더라도 다음 편에 이런 의제에 대해서도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어떤 콘텐츠를 다뤘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 댓글도 좋고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에도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의 김혜영이었습니다.